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첫날인 어제 400여 대가 적발됐는데 한 대에 25만 원씩 과태료 1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일본 업체가 미군 전함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버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업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먹는 피임약은 매일 먹어야 하고 효과가 오래가는 피임제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발달로 피부에 1분 정도 붙였다 떼면 한 달 동안 피임이 되는 붙이는 피임약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4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416대가 적발돼서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서울 종로의 도로. 전광판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 CCTV 카메라가 도심 진입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심 진입 경계에 설치된 카메라는 119대. 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차적 조회가 이뤄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 적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단 10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종, 차적지, 모든 연료, 사용 연료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는 교통 정책을 활용하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도심 진입 제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년 동안 차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차량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서울시가 90%의 비용을 부담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서울시가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연중 이뤄집니다.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됐고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6% 정도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환경부는 25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97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당사국 총회는 국제 탄소 시장 운영 지침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기간 설정 등 총 87개 의제를 논의합니다. 2015년 파리 협정 채택 후 당사국들은 수년간 협상을 거쳐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 대부분을 마련했으나 국제 탄소 시장 관련 지침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국제 탄소 시장 설립, 투명한 기후 행동 보고 체계 마련 등의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부대 행사를 통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간마을에 자율주행 셔틀 차량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중교통과 공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알프스를 품은 이탈리아 북부 메라노. 소형 셔틀 차량 한 대가 주민들을 태우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운전사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인공위성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Quindi a leggere un pedone, un cane al guinzaglio, una bicicletta, un semaforo, una situazione diciamo di potenziale rischio. 이 셔틀은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알프스 산간 지역들에 유용합니다. 도보권 밖에 있지만 비교적 짧은 애매한 거리를 자주 운행함으로써 이동 불편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가지에서 떨어져 사는 주민들이
전화로 셔틀을 예약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È moderno, rappresenta il futuro, poco parole. La tecnologia funziona bene come si vede. 여기에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이라는 점에서 알프스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The Alpine region is even more in danger by climate change. Temperatures are rising here even more than outside of the mountain region. 하지만 정식으로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운영과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미군 전함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일본 업체가 이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버렸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일본 업체 칸토 코산의 파란색 바지선이 사세보항에 정박해 있는 미군 전함 옆에 붙어서 오염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칸토 코산은 미 해군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와 규슈의 사세보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칸토 코산의 전직 직원 3명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 회사가 계약 조건대로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기록과 시험 샘플들을 위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요코스카에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항모에서 폐수를 뽑아내는 칸토 코산의 바지선에서 흘러나오는 녹색의 기름기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은 미 해군 직원이 그 오염된 액체는 부동액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칸토 코산의 전직 직원 1명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바지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처리가 덜 된 오염수를 호스를 이용해 미군 기지 내의 바다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턴 도스 미 해군 대변인은 해군 범죄수사국이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일본 당국과 함께 칸토 코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 대변인은 미 해군 범죄수사국이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칸토 코산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칸토 코산은 2003년부터 미 해군과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 해군과 약 780만 달러어치의 8건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화산 활동이 주춤하고 있을 뿐 살아있는 위험한 활화산입니다. 이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상황을 가정한 대형 재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백두산의 내용과 실제 가능성을 정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남북을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이 시작되고 한반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에 빠집니다. 순차적으로 폭발할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운명 같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백두산입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가능한 걸까? 화산학자들은 백두산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 중 한 곳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표 아래 마그마가 살아있는 활화산으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정도는 백두산에서 큰 규모의 화산 분화가 있었다고 유출을 하기 때문에 The very biggest eruptions can have very big impacts. Mount Pektu is one of the biggest eruptions, the 946 AD eruption, one of the biggest that we know of. 2000년대 들어 백두산 주변 지표면이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거나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는 등 심상치 않은 화산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백두산에서 그 심각한 그런 화산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백두산 대폭발이 일어나면 8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과 화산성으로 백두산 주변 지역은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 모두 재앙 수준의 화산재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피해액은 남한만 11조 1,8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백두산 화산 분화에 대한 공동 연구를 꾸준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같은 최첨단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술의 발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5G 상용화 1년의 성과 과제를 김평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3, 2, 1. 1년 전 12월 1일 5세대 이동통신의 전파가 세계 최초로 송출됐습니다. 1초 만에 2GB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 시대가 열린 겁니다. 고용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최첨단 산업에 활용될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가상현실부터 시작해 시간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율주행차와 원격 진료 등 4차 산업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G 시장은 오는 2025년이 되면 3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5G 기술 발전은 아직 현저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5G 장비 구축이 더디게 진행돼 건물 안과 지하철 등에서는 5G가 아닌 LTE 전파를 여전히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LTE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동영상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5G 기지국 확충과 함께 이른바 킬러 콘텐츠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28GHz 주파수의 기지국이 증설되면 현재 5G의 주요 주파수인 3.5GHz에 비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내년은 5G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에서 3, 4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이 많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피임약의 가장 큰 불편은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에 잠깐 붙였다 떼면 한 달 동안 피임이 되는 붙이는 피임약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미세한 바늘 수십 개가 붙어있는 동전만한 반창고. 피부에 1분 동안 붙였다 떼면 한 달간 피임이 되는 피임 패치입니다. 피부에 박힌 바늘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한 달에 걸쳐 피임약을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이 패치는 동물 실험에서 피임 효과를 입증했고 임상시험을 위해 추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Contraceptives that women are able to self-administer, for example, taking a pill, has to be done every day. It's not long-acting. Whereas the long-acting contraceptives often require a healthcare provider to administer them. Our goal was to develop a way for women to have long-acting contraception that they could also self-administer. 착용만으로 피임 효과가 있는 귀걸이나 시계, 목걸이도 등장했습니다. 피부와 직접 닿는 액세서리에 호르몬을 방출하는 패치를 부착해 약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한 원리입니다. 피임약뿐 아니라 다른 약물을 전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ways in which a woman can take a contraceptive, still there are many pregnancies that occur that are not intended to occur. So we would like to provide some additional options. 남성 피임제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도 연구팀은 생식기에 주입하면 13년간 피임되는 성분을 개발해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고 미국에선 남성용 먹는 피임약이, 영국에선 피부에 바르는 남성용 피임젤이 각각 임상시험 중입니다. 건강한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피임.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피부질환인 백반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우울감을 느끼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반증은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반증은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해 흰 반점 형태가 나타나는 피부 질환입니다. 면역세포가 자신의 멜라닌 세포를 공격해 색소가 빠지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임윤정 씨는 목 부위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2차례 수술을 통해 많이 회복됐습니다. 목으로 이렇게 시선이 오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백반증입니다. 흉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위축이 되고. 국내 백반증 환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8년 사이 25%가량 늘어났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조사한 결과 백반증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우울감을 느꼈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안 되는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훨씬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병입니다. 백반증은 미용적인 문제라거나 치료가 안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반증 환자 5명 가운데 1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외선과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 외에도 최근에는 세포 이식술 등 수술적인 치료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첨단 현미경을 만드는 핵심인 에너지 분석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외국산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겉모습만 국산화가 아니라 더 우수한 성능의 현미경을 100% 국산화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자현미경, 이온현미경 같은 나노미터급 해상력을 가진 첨단 현미경은 소재, 부품, 바이오 분야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리나라 연구 현장에서는 일본과 독일 등 외산 장비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첨단 현미경의 정확도를 높이고 성능도 평가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비임의 에너지 폭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고성능의 전자현미경 개발에서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고성능 전자현미경의 성능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미세해지는 반도체의 선폭을 포함해 첨단 분야에 사용하는 고성능 현미경 제조의 필수 장비인 에너지 분석기를 만든 겁니다. 연구팀은 기존 형태와 전혀 다른 원통형 전극을 개발해 에너지 분석기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세계적 수준의 성능은 물론 크기가 5분의 1로 작아졌고 가격도 수백만 원대로 고가의 외산 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에너지 분석기를 장착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면 앞으로 반도체 측정 검사에 활발히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이 독점해온 첨단 현미경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번 연구 결과는 현미경 분야 국제학술지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피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별자리를 찾아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특히 겨울엔 밤이 길기도 하고 또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공기가 차고 건조하고 하늘이 맑기 때문에 천체 관측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별 이야기에서는 이런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